자, 같은 오늘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 당장 급등한다기보다도요, 내년에 크게 갈 종목 하나를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현재가 26,50원인데 ABL 바이오를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BL 바이오. 원래는 이 종목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35,000원에서 원래는 이게 막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 그러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번 연도에 뭐 티슈진이라든가 그다음에 HLB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또 신라젠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임상 실패가 나오면서 이 종목도 같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은 이 올라갈 이유가 충분하고요. 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제가 JP모건 헬스케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떤 그 큰 계약이 성사가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에 지금 뭐 나온 것들만 보면 한 20개 정도 기업들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땐 대규모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벨 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칠판 가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벨 바이오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에이벨 바이오를 알려면은 이중항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중항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항암제가 있죠. 항암제의 역사를 우리가 좀 본다면 1세대 항암제는요, 말 그대로 그냥 화학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 하면 굉장히 좀 고생하잖아요. 실제로 이 그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세포가 있어요. 좋은 세포가. 근데 1세대 항암제는 이거를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뭐 머리도 빠지고 뭐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게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게 2세대에서 표적 항암제가 나온 거죠. 표적 항암제. 말 그대로 표적이 뭡니까? 좋은 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표적 항암제가 나온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3세대가 나온 게 바로 면역항암제.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자가 면역을 통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여기까지는 지금 많은 연구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라든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뭐 3상 진행하는 기업 상당히 많죠. 자, 4세대가 뭐냐면 바로 제가 말하는 이중항체인데 이중항체는 뭐냐? 자, 하나의 항체 가지고 두 개의 항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암세포가 30% 사면되는 기능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중항체는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면역 항암제까지는 많은 연구 개발이 되어 있고, 지금 많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중항체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벨 바이오, 제가 오늘 편입하는 에이벨 바이오고 우리나라에 또 한 2개 정도가 관련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에이벨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중항체에 있어서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그 3등, 4등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항체에 대해서 빅파마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이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항체 기업들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이중항체에서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이벨 바이오인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말씀드렸죠. 자, JP모건 헬스케어에 많이 참석을 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빅파마 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뭐 투자 유치라든가 기술 수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달에요. 바이오 유럽이라고 해서 실제로 에이벨 바이오는 여기서도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그 빅파마 기업들이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기술에 대한 건 좀 받겠죠. 그 다음에 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벨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많은 빅파마 그룹이랑 이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어떤 기술 수출이라든가 투자 유치를 따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JP모건 헬스케어에 가면 뭐합니까? 여기 실제로 기술 수출이라든가 투자 유치가 돼야 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바로 에이벨 바이오다. 이중항체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뉴스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 2019년도에 JP모건 헬스케어 그때 종목들 사실 오르지 못하고 많이 얻어 맞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과거 2018년도에는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 19년도에 평가가 좀 작았고, 근데 이번에는 또 역시 뭐 감나무처럼 해거리를 하든지 해서 한 해 좀 묵혀놨다니까 좀 이슈가 되고 또 네. 기술 수출 체결이 좀 잘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뷰가 사실 이제 과거만은 못해요.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확실히 성과가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그 인식이나 또 시장의 평가 자체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뭐 가능성을 이미 유럽에서 보였다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뭐 오늘 텔콘 제약이 또 임상 실패하면서 하한가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 종목은 진짜로 성과나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데, 그래도 이걸 뭐 너무 이제 추세적으로 보거나 장기로 보거나 이럴 수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바이오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무튼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죠? 단기적으로 이슈 탁 보고 한 20% 정도 목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대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망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연도에 임상 실패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도 그 미국의 이제 FDA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HLB가 9월 달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하한가 들어가고 점화 들어가고. 근데 이제 추가적인 재임상을 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바닥권에서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시가총 2등이 돼 있는 건데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워낙에 실적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임상에 실패했을 때는 그만큼 타격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라젠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정말 코스닥의 2등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 당시에도 영업 적자가 500억이었거든요. 그만큼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요. 이번 연도에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반기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이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안 좋아지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그런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간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습니다만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그 기대감이 스멀스멀 살아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에이벨바이오도 그렇지만은 몇 개 종목 더 있거든요. 다음 1월 달에 이 JP모건 헬스케어로 인해서 좀 크게 올라갈 종목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이벨바이오고 저는 1월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목표가를 3만 원까지만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